66페이지에 이제 사주의 특정 오행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1번이 목이 없을 경우 나와 있는데, 목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있을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 내용은 뭐가 없다, 맞지 않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돼요. 먼저 목의 특성이 뭐다? 첫 번째 볼까요? 봄이나 아침이 여기는 없는 것과 같으니 생기가 없다죠. 자, 그럼 목의 특징은 뭐다? 봄이나 아침이다. 생기가 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돼요. 그냥 목의 특징. 자, 이거는 오행을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그럴까요? 목은 일단 계절로는 뭐죠? 봄이죠. 하루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하죠? 아침. 네. 그러니까 어때요? 생기 발랄하죠. 생기가 있고 적극적이고 추진력도 있다. 그죠? 봄은. 호기심은 어떻겠어요? 많겠죠. 호기심도 있고. 자, 우리 봄은 목은 맛으로는 뭐였죠? 맛. 맛 중에서. 자, 목에 해당하는 맛. 신맛. 예, 신맛. 목은 초록이죠. 초록이니까 초록 매실 생각하시면 되죠. 신맛. 그래서 어린애들이 신맛을 잘 먹어요. 나이 드시면 신맛 못 드신다잖아. 이게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응용해 볼까요? 자기 사주에 목이 없는 분들은 어떤 맛을 많이 드셔라? 신맛을 많이 드셔라. 자, 오행을 없는 오행을 충족시켜주는 것 중에 아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이 가져다 주는 게 영향력이 아주 크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오행을 보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래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요즘 AI들 잘 돼 있잖아요. AI가 명령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목에 해당하는 음식 뭐가 있겠어?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때 드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쉽게 목 하면 어떤 거? 나물 반찬 어때요? 어디에 해당되겠어? 오행 중에서. 쉽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행 중에서 헷갈릴 때는 목과 토금수 중에서 제일 어울리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나물은 목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럼 자, 목 하면 아까 봄, 아침 했고요. 이건 계속 해야 돼요. 목은 방향은 예, 동쪽. 컬러는 예, 청색, 초록, 청색, 즉 그린 계열. 숫자 가볼까요? 숫자 38. 예, 3하고 8. 그리고 건강, 우리 신체에서 어느 부위의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간. 네, 담당.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읍시다. 담당은 이제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조금 더 알자고요. 담당하고요. 갑상선. 요 많아요. 갑상선. 갑상선하고 유방암.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상선 유방암도 연결이 많이 돼요. 물론 이 목이 또 두통이니까 편두통, 그죠? 편두통이라든지 또는 이게 신경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목이니까 어때요? 목은 이런 줄 같은 느낌이죠. 얼목의 줄.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신경 조직이에요. 신경들. 목으로 가는 신경, 뭐 다리로 가는 신경. 그래서 목이 안 좋으면 신경이 아파요. 신경외과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연결을 시켜주세요. 갑상선 유방암. 목일 때. 그러면 이제 목이 없을 때 하면은 좋은 기운이 약하면 되죠. 그럼 자, 이제 머릿속에 우리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럼 책 한 번 더 보시면, 자, 목이 없다. 그럼 봄이나 아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생기가 없겠죠. 쥔치 적극성 부족. 자, 기획에 목이 있는 사람은 기획을 잘하죠. 그럼 직원을 뽑을 때, 그죠? 직원이 목이 많아. 어느 과? 회사에서는. 기획실. 그렇죠. 기획팀.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왜 삼성에서는 직원 뽑을 때 사주 보는 분, 또 뭐 관상 보는 분 동석을 했대잖아요. 사주는 사주대로 읽어내고 관상은 관상대로 읽어내고. 그러니까 그 면접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얘기가 있더라고. 그 옷을 한복 비슷한 걸 입고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째려보고 있대요. 야가 뭘 잘할까, 그죠? 어떨까? 회사에 해를 끼칠까? 아니면 어느 곳에 넣을까? 그거는 그거 오행을 하면 대강 나올 거고요. 그리고 관상으로는, 그죠? 이 야가 회사에 오래 있을지 사실은 뽑아놨는데 금세 나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관여를 한대요. 그리고 또는 돈 관리 계산에 침이라면은 재정과
목이 많으면 귀에. 자, 그러면 오락, 우리가 옛날 말하는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쪽 레크레이션 이런 쪽은 화. 예, 화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거의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하나 볼게요. 목이 없으면 화의 에너지 공급이 없고, 토는 목의 자극을 받지 못해 긴장감이 풀려 할 일이 없어진다. 아유, 뭔가 갑자기 목에서 화 나오고 터 나오죠. 자, 요거는 오행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와요. 오행. 오행을 한번 돌려볼게요. 목, 화, 토, 금, 수. 금방 우리 목이라 그랬죠. 자, 네. 보세요. 그러면 항상 제가 그랬죠. 요 양 이웃하고는 별 큰 문제는 많이는 없어요.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 목은 토를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죠. 네. 그래서 요렇게 양 이웃이 아닌 것들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목이 많다고 해볼까요? 목이 많으면 뭐를 힘들게 한다? 토를 힘들게 한다. 그죠? 그러면 목이 또 많으면 금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뺏기죠. 왜? 금극 목. 이 금은 목을 극하는 게 자기 임무예요. 근데 목이 너무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를 뺏겨요. 그걸 하면서도 뺏기고, 그걸 받으면서도 뺏기고, 그걸 하는 사람도 뺏겨요. 그래서 요 이웃보다는 얘들하고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하고도 한번 말을 만들어 보자면, 목이 없으니까 화한테 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화가 약해지기 쉽다. 그죠? 그러면 목이 없으니까 이 수는 어때요? 수가 많을 경우에는 남한테 에너지를 좀 줘서 자기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목이 없으면 줄 데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불균형이 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오행이 많거나 없어지면 네 개의 오행이 관련이 전부 다 미쳐요. 다 미쳐. 근데 그렇다고 네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급한 녀석이 뭐냐 하면은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주면 돼. 항상 어떤 화가 많다 적다 하면은 양옆에는 일단 조금 약해요. 얘들은 요거들 있죠. 요거 양옆 아니 얘하고 얘. 즉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그죠? 항상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요 얘기들이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요 오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밑에 거 이해 가실 거예요. 자, 67페이지. 화가 없을 경우 이제 갑니다. 일단 그럼 화에 대한 특징을 또 해볼게요. 저 목처럼. 자, 화는 계절로는 뭐죠? 예, 좀 여름 계속 입으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 그 다음에 또 하루 중에는 낮. 방향은 네, 남쪽. 그리고 활동성은 좋죠. 화는 적극적, 활발함. 그리고 사교성 많죠. 열정도 많고. 그리고 차분, 언행이 자, 차분하고 언행이 무거운 걸 일단 목화 통수 중에 혹시 뭐가 될까요? 차분하고 언행이 무겁다. 예, 수. 금도 또 살짝은 포함이 되겠죠. 네, 금수의 성향. 좋아요. 이거 완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없다 하면 뒤에다가 부족하다고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화 반대편 글자 했죠? 화면은 금하고 수가 힘들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토 갈게요. 토는 계절로는 뭐가 되겠어요? 계절로. 예, 간절기. 지지로서는 간절기고 청간으로 봐서는 늦여름.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청간과 지지가 조금 달라야 되겠어요. 아주 분류 잘하셨어요. 그리고 토는 중간 역할이에요. 즉, 요렇게. 예, 그죠? 이 토가 금하고 화, 즉 이 토는 봐봐요. 목화는 양의 기운이죠. 네. 금수는요, 음의 기운이에요. 양하고 음이 싸울 때 중간에 누가 말려요? 토가. 그래서 토는 중간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이고 분쟁이 생겼을 때 아주 중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저 사람한테 얘기를 잘해주는 아주 중립적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토의 성향이에요. 근데 토가 없어요. 자, 토는 어때요? 나무를 봐서도 뿌리 내리는 곳이죠. 토가 없는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하겠죠. 왜? 뿌리 내릴 땅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기 청간 지지에 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녀요. 이게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토가 없는 사람은 이사를 하면 좋다 안 좋다 어떨 것 같아요? 이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옮기에 좋다. 순리대로 따르면 토가 없는 좋을 것 사람은 같아요. 자주 옮기는 게 유리해요. 예. 근데 또 신기한 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사 진짜 잘하네요. 움직이는 것들. 어때요? 움직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또 네. 이 토가 많은 사람은 여행을 가도 있죠. 새로운 곳에 가자 하면 좀 멈칫거려요. 늘 가던 곳, 익숙한 데를 좋아해요. 토 성향이.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토들이 그래요. 운동할 때도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수십 번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네, 그런 경향 있죠. 애들 키워보면 토가 그래요. 왜? 토의 성향이 뭐야? 고정적인 거거든요. 땅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땅.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은 하던 거 그냥 하는 거 좋아하지 새로운 거 하자 하면은 많이 망설이고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결정을 내려놓고도 실행이 좀 늦고요. 하지만 장점은 뭐다? 신용이 좋고 신뢰가 가죠. 왜? 했다 안 하니까. 그건 또 장점이요. 항상 어떤 것든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금으로 갑니다. 금은 가을, 저녁, 서쪽, 사구 이제 아실 거니까 조금 가볍게 넘어갈게요. 요거 중요해요. 금이 없을 때 68페이지 넘겨보세요. 결단력이 없고 마무리를 못해. 왜? 금의 속성이 뭐죠? 뭔가 탁 맺고 끊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단력이 없고 마무리를 못해.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해놓고 돈으로 연결 못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 요거. 그래서 오행이 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금이 너무 많으면 또 좀 사람이 냉정해요. 냉정하고 약간 비인간적일 수도 있고 너무 또 돈에 대한 집착이 좀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 갑니다. 수는 겨울이고 밤이고 좀 조용하죠. 수가 많은 사람들은 말수가 조금 적어요. 항상 이거 하나를 공부할 때는 반대과하고 생각해 보면 돼. 수의 반대 성향이 보통 뭐죠? 화죠. 그럼 화의 반대를 생각하면 돼. 아까 화는 열정적이고 말도 많고 수다스럽고 막 얘기했죠. 수는 그 반대. 그럼 기억하기 좀 더 낫거든요. 반대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수는 또 특징이 이거예요. 수는 휴식과 정지의 의미, 휴식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사람은 쉴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일 중독이 많아요. 일 중독이 많고 쉬어도 뭔가 막 불안하고 이런 경우. 자, 또 수는 차분함, 여유, 융통성. 왜 수가 융통성이고 유연함이냐면 물은 흘러가다가 산을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 어때요? 돌아가죠. 그래서 유연하다고 해요.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다. 그럼 융통성이 없고 좀 유연하지 않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좀 유연하지 않는 스타일은 모카 토금수 중에서 금. 맞아요. 금은 좀 강철이잖아요. 바위고. 그러니까 조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카 토금수에 이제 성향을 다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이제 여유가 될 때는 그러면 수가 많을 때, 적을 때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읽어오시고, 자, 오늘은 69페이지에 10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야가 이 사주가 참 끝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래요. 사주가 밑과 끝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음양,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건 네 가지라고 보거든요. 음양, 즉 음양 크게 구별한 게 음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혹시 해볼까요? 금, 수. 쉽게. 음이 뭐였더라? 금수가 음이에요. 그럼 양은요? 뭐? 화가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는 거는 결국 오행이랑 또 같은 얘기예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음양을 가지고 사주를 풀려고 했더니 너무 단순한 거지. 그래서 오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주를 풀이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음양과 오행은 기원 전부터 훨씬 오래 2000년, 3000년 전부터 있어 왔대요. 물론 사주를 위해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존재하던 거를 우리가 사주에다가 얘를 갖고 와서 응용을 한 거예요. 우리 사주를 잘 풀려고.
그래서 음양은 오행으로 결국은 크게 보면은 음양은 오행에 속한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아주 중요하고 이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사주 8글자를 균형이 잡혔는지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많은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요게 십성이라고 해서 10가지죠. 자, 2가지로 나누는 거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보다 10가지로 나눠서 분류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2개로 나눴다가 5개 나눴다가 10개 나눠서 결국 이 10개만 가지고 하면 돼. 이게 이제 20개, 50개, 100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은 이 10가지 범주 안에 있어요. 10가지 안에. 그래서 10가지만 야무지게 하면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청간지지 가볼까요? 우리 한자 몰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청간 통통 털어서 몇 글자예요? 10글자죠? 지지 통통 털어서 12개. 그래서 한자 22글자. 자, 이렇게 해보고 나면 결국 뭐다? 이 22글자 가지고 청간지지가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해석은 결국은 십성과 오행으로 해석을 하는 게 결국은 사주팔자 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오행 했고요. 이제 십성이랑 청간지지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일단 사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너무 막연하다 생각보다는 이게 결국 이거야. 우리가 사주팔자가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사주팔자 종류? 혹시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우리 알아놓고 어디 가서도 이 공부했으면 다른 사람들 그거 하나를 써먹자고요. 51만 8,400가지. 응?